이주호 장관님께서 AIDT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공식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죠, 장관님? PPT 한번 봐주시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관님? 여기 판넬을 보십시오. 지난 7월 12일 금요일에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님께서 AIDT에 대해서 EI, Education International이라고 하죠. 국제교육연맹과 같은 단체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공식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죠, 장관님? 네, 제가 한 발언은 이제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에서도 이제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뭐 Teachers and Technology라는 이런 보고서에 보면 이런 교육에서의 기술들이 제가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학습자와 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보고서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좋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네. PPT 한번 봐주시죠. PPT 보시면 EI에 저기 보시면 아시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관님? 모르겠습니다. 네네. 뭘 하는 상황인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네, 말씀 주시죠. 네. 네네. 그 마틴 헨리라고 하는 EI의 Education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연구 총괄 책임자인데요. 네. 이제 이분이 우리가 전체 회의에서 한 그 AI 관련 저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장관님이 답변한 것이 그것에 대한 그걸 영상을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EI는 178개국 그리고 383개 교원 단체 3,200만여 명의 세계 최대 교원 단체인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EI에 대한 이주호 장관님의 발언에 대해서 허위와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에서 8월 2일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죠. 이제 거기에서 열린 제10차 EI 총회에서는 이제 이것이 장관님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결의안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EI의 집행위원 겸 AFT의 위원장이신데 그분이 학생 간의 디지털 격차하고 또 불평등의 심화, 그다음에 공교육 재정이 사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EI의 사무총장은 두 번째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AI 기술은 교사와 학생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다. 또 세 번째, 아까 사진에서 봤던 영상의 그게 이제 마틴 헨리인데요. EI의 연구총괄 책임자인데 그분은 AIDT의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연구와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발언이 있습니다. 장관님의 발언과 충돌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했던 발언은 EI 같은 이제 국제 기구도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런 이제 새로운 교육 기술. 제가 뭐 AIDT를 특정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걸 조금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적용될 때 특히 이제 학습자와 교사들의 관점에서 잘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계속 펼쳐왔던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기술은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기술이고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도입한 AIDT는 그런 이제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 같은 국제 기구의 그런 권고를 충분히 존중을 해서 정말 교사와 학습자를 중심에 놓고 네, 알겠습니다, 기술이 중심이 장관님. 아니고 교육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네.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초점이 사실 흐린 감이 있습니다. 네.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효과가 있고 지지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반론을 펴는 것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왜곡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전혀 그렇지 듭니다. 않고요. 네, 그래서 제 말씀은요. 네. EI에서는 가령 에듀테크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EI의 네, 그런 알겠습니다. 제안에 따라서 네, 네. 지금 그 다음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럼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국제기구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AIDT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사과할 드립니다. 의향이 없으시다고요. 분명하게 제가 회의록도 분명하게 봤는데 그때 장관님께서는 효과가 굉장히 많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교사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활용된다면 그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EI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와 같이 에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 정책을 맞습니다.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순신 그 자녀 학폭 사건이 있어서 전 국민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이번 학폭 실태조사 공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학폭법상에 매년 최소한 2번 이상은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폭법 제11조 8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PPT 보시면 학폭법이 있는데요. 연 2회 이상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그 7월 31일 날 그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26일 금요일 오후에 그걸 취소했어요. 그래서 그 보도계 초안에도 31일 날 발표한다는 그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주간 보도 계획에도 있었고 도대체 이것이 왜 미뤄진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것을 장관님이 그러신 건지 차관님이 그러신 건지 용산에서 그러신 건지 장상윤 수석님께서 그러시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학폭 관련해서 이제 조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연기를 한 그 이유는 그 실태 조사에 이제 전수 조사와 샘플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나갔을 경우에 사실 그 불일치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샘플 조사와 전수 조사를 다 함께 발표하는 그것이 국민들한테 그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지 결코 뭐 이거를 숨기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그렇지 없었다는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장관님. 조사를 할 때요. 상반기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표본으로 조사하는데 상반기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제11조 8항에 2번 이상을 실시를 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정책을 사실은 잘 마련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라는 의미로 공표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실태조사가 엄연히 다른 것이고요. 설령 23년도 2차 실태조사가 늦어졌는데 그럼 이제 발표하는 것을 조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정순신 사태로 인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첫 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들 네, 그 부분은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학교 폭력 문제는 지난 국회 때부터 굉장히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지적 사항들이 많았고 또 정책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실태 조사 결과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좀 샘플 조사 또 전수 조사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좀 충분히 검토하고 또 대책도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